이게 사실은 이번에 초선이나 그 의원 국회의원들이 사실 중요한데 108명을 뽑아놨는데 초선도 꽤 많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은 게 맞냐. 그냥 하나만은 그냥 목소리 한번 내는 사람이 김상욱 의원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김상욱 초선입니다. 예. 김상욱을 빼고는 아예 없단 말이에요. 예. 이 정도면 사실은 치고 나왔던 그룹들도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상되잖아요. 비록 4월 4일이 좀 늦춰졌지만 탄핵 인용은 예상됐다면 정치 세력이라면 어쨌든 간에 많은 수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지만 그래도 그 정당 안에는 소수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야 됐거든요. 김상욱 환자 있고 기속말로 너 나가라. 그래서 그 얘기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왕따. 만약에 그 김상욱이 좀 있고 그 사람들이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204명이 돼가지고 탄핵 소추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나마 이 상황에서도 뭔가 좀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테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조차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뽑는 것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옛날 박근혜 때는 최순실 계통의 의원을 뽑아가지고 자질이 떨어졌고 이번에는 김건희는 이쪽에서 뽑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 자질들이 다 떨어져요. 자질도 떨어져 용기도 없고 그냥 하락한 대로 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정치인입니까 이게? 거의 자판. 정치인은 이런 거거든요. 분위기 봤을 때 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네. 안철수는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네. 슥슥 나갈 수 있는 것도 정치인인데 그럼. 정치인으로서의 기질 자질 이런 것도 일도 없는 사람만 우두둑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용산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러니 애들 오다 많이 받아서 뽑아놨으니까. 그게 뭐가 되냐. 동아일보가 이틀 전에 그 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예, 그런 기사를 썼고 그리고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YS 필이 났어요. 예,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내 역사적 소명은 파면. 예, 파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파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보수 원로기자 3인방 조갑재, 정규재, 김진 3트리오. 3트리오. 예. 8대0 파면 할아버지 예상. 할아버지 3트리오. 예, 전부 기자 출신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정규재 전 주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제 라디오에 불러가지고 평화방송에서 했는데 와 그때 이제 얘기 뭐 원래 하던 말씀 하셨어요. 국힘은 사라져야 될 정당이다. 그게 원래 나하고 생각이 같네. 그러니까 라디오 저희 이제 그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고 점점 조회수는 오르고 있기는 한데 제가 네. 하면서 근데 20만 회가 넘었어. 와, 보통 이제 한 뭐 많이 나오면 한 3만 회, 5만 회 나오고 네. 적으면은 진짜 만 회도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 와 정규재. 정규재가 김준일 살렸다. 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재밌게 뭐 들었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직업군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닌데 기자들이 좀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뭐 왜냐하면은 이게 세류에 자기가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으면은 옳고 그름을 좀 보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도 그렇죠. 뭐 정치권에 들어가면 비슷해지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밖에서 보는 그 보수들 중에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박원호 교수가 쓴 김상욱의 한국 정치의 네, 한국 보수의 미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한국 보수는 보수의 그거는 이승만과 박정희도 있지만은 북방 외교를 한 노태우 그치. 그리고 하나회를 척결을 하고 YS. YS 또 반독재 투쟁을 한 YS 김영삼도 보수 정당이 배출한 인물이다. 그렇죠. 그럼 너희의 보수 정당은 지금 어떤 스펙트럼을 가져가야 되는 거냐? 오로지 그냥 독재를 했던 그 이승만 박정희만 안고 가면은 그 꼴이 이제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노태우가 네. 욕도 뭐 물태우라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노태우가 있을 때 그 남북 공동선언도 했었고 그때 사실 얘기하는 북방외교가 시작했고 그때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협력해서 30년 동안 북방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자외교의 틀이 넓어진 거고 2005년 9.19 육자회담 때 이 한반도를 비롯한 저 동북아 6개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평화적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협력도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산실인
노태우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으로 비판받고 뭐 독재의 후예고 내란 사범이고 다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대목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 보수는 이승만의 길, 박정희의 길. 저는 박정희도 아닌 것 같아요. 이승만의 길을 쫓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이런 보수 3인방이 절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울림이 좀 있어요. 그쪽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서 좀 우리가 좀 방향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 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려면 주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리더가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그 어떤 소수 의견이라도 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부터 계속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은 죄송하지만 자질 부족의 의원들을 대다 뽑아놓은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자질보다는 이런 거 잘해가지고 잘 줄 서서 갔던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네. 이상한 법꾸라지 같은 짓만 하고 아니면 행정관이나 이거 하면서 거기서 줄 잘 서가지고 좋은 지역구 들어가서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이 지금 과연 있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뽑아놔야 되는데 민주당은 뭐 제 민주당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초선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자기 목소리 낸다고 좀 보거든요. 이 국면 안에서도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앞으로도 좀 쉽지 않다.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헌재재판관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는데 그 순간 국민의힘의 박충건 의원이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세게 일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이 사람들은 그 메카시 시대를 살고 있는 건가? 그리고 공산주의 하는 나라 전 세계 어디 있어요? 알려주세요. 일본에 공산당이 있죠. 아니 근데 일본의 공산당은 그냥 이념 속의 공산당. 그러니까 그냥 좌파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한국에도 공산당이 있어야 돼.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이제 북조선 노동당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공산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전의 공산당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럽에도 좌파들에서도 공산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거 강령으로 내세운 공산당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표를 못 얻으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극우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극우 같은 경우에도 진짜 잘못 생각하는 게 극우들이 요즘 막 활개를 치고 있잖아요. 네. 유럽도 우리나라도 이러지만은 우리나라 극우는 주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유럽의 극우들은 극우 포퓰리즘을 하고 있어요. 복지를 엄청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념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평가를 떠나가지고 야 너희들의 표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해줄게. 그래서 오히려 좌파 정당보다 극우가 지금 복지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라는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념만 내세워서 되겠냐라는 거고 하나는 뭐 제가 박충건 의원의 뭐 출신 뭐 탈북자다 이런 거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인민노련 출신이라고 지금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보니까 인민노련이 혹시 북조선의 그 인민으로 알고 있는 인천 지역 민주화 노동자 연맹이에요. 인민이 그 인민이 아니야.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인민? 저는 진짜 그래서 저는 박충건 의원님 그 얘기하면서 인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잘 안 써요. 네. 북한이 쓰다 보니까. 인민 중국도 써요. 그 북한이나 중국이 쓰는 데니까 인민이 인천인데 아마 큰 착각에 빠져서 공산주의자다, 공산당이다 이런 얘기를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래야 좀 그렇지만 국회의원인데 법사위 방통이죠. 가방이. 엉뚱한 답변, 엉뚱한 질문들이 꽤 많이 해요. 이 박충건 의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탈북자가 이렇게 국회 자리를 몇 대 총선 때부터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좀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면 조용히 예전부터 있었거든 사실. 근데 이분은 급기야는 큰 사고를 좀 친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자가 웬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 운동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습하면 돼요. 배워야죠. 그렇죠. 공부해야죠. 왜냐하면 배워야 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회 자리에 가가 이딴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전 국민의 지금 그 300분의 1 자격으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에 적합한 수준의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민의의 수준에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로부터 좀 질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저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박충건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제 보수 정당의 맥락이나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런 주장을 하면
당내에서 박수 받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건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이게 진짜 정당 활동에 제대로 복무하는 것처럼 오인하고 오판하고 이제 계속 이런 정치가 되니까 저는 보수 정당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득권 보수로 그냥 아주 협량한 수준의 수준 낮은 그런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최근에 그 김어준 지령설이 그렇게 돈다면서요. 그 국무위원 일괄 탄핵 이거 김어준 지령이 아니라 노종면 의원이 제일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탄핵 국면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뭐 보수 진영에서 뭐 또 비판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된다. 사실 뭐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또 뭐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강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서 약간 쩔쩔매는 모습을 과거에 보인 적도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별로 보기 좋게는 안 봤는데 이를테면은 지지자들한테 절하라 하니까 갑자기 그때 총선 그때 출마하려는 분들이 3명이 절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제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하는데 자, 절 하니까 3명이서 이렇게 절하고 이게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사실은 좀 그럴 건 있는데 오바지. 바보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나 그게 그리고 지도부에서는 심지어 선도 그었잖아요. 지령을 하려면은 이재명이 지령을 받아야지 그러면 후계가 지령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니, 초선 의원들 몇 명이 그 주장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무슨 지령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낮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실 저희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너무 그 많은 출연자를 데려가는 바람에 저희가 출연자랑 섭외가 잘 안 돼.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같은 시간, 같은 시간 100% 같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섭외가 안 돼. 패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 대기업의 횡포야. 더 웃긴 건 뭐냐면 골목상권 보호해줘야 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저희 뉴스토마토 그 스튜디오하고 뉴스공장하고 뛰어가면 3분이면 가요. 차로 5분 거리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랑 했는데 거기가 섭외 들어오면 딱 글로 가버립니다. 심지어 저는 서운해요. 심지어 저는 최근에 섭외도 안 됐어. 뉴스공장에서 오란 말도 안 했는데 4월 4일 날 탄핵 선고하는 날 그쪽에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뉴스공장에서 부를지 몰라서 부를 거기 때문에 취재 편의점 못 나온다. 그래서 그럴 땐 진짜 서운합니다. 서운해요, 그러니까 서운해. 오는 순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설득도 시켜요. 5분이면 가니까 보내드리겠다. 중간에 같이 태워드리겠다. 잠깐 있다 가라. 안 된다. 방해된다고. 제대로 가서 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요새 정치인들이 아니 근데 거기는 뭐 30만씩 동접이 되니까. 이게 깡패인 이해는 게 합니다. 이해는 해요. 조회수 동접자 깡패인 게 그 의원들이 거기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지도 쌓는 거 또 그러고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뭐 저는 그거 이해는 합니다. 아쉽다 이거 슬프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자, 뉴스토마토 응원합니다. 예,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 뉴스공장하고 똑같은 시간에 합니다. 100%. 뉴스인사이다. 요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근데 사실 이게 누구 지령서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저는 조금 너무 속 좁아 보인다. 그러니까 세상에 할 얘기가 없어서 방송 진행자 탓을 하고 앉아있냐. 정치가 얼마나, 수준이 그러면 정치 무슨 진행자 탓을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고성국 지령설, 뭐 누구 그러네 이봉규 지령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해라. 그러니까. 네, 진짜 좀 수준이 좀 그렇다. 아니 그 주진우 위원장님은 정말 답답합니다. 이 사람은 보면 법률도 못 맞추고 이런 것도 엉뚱한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국무위원 일괄 탄핵은 제일 처음에 주장한 사람은 노종면 의원이에요. 하려면 노종면 지령설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